이거 fx의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리면 x축에 접한단데. 이해돼? 그러면 그거 뭐야? fx의 성질, 특징.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해돼? 그럼 fx를 뭐라고 세워야겠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야지. 됐어? 근데 얘가 0 넣었을 때 0 나오거나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지. 나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근데 모르니까 0 넣었어. 0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a 값은 또 두 개인 1과 2지. 1과 마이너스 1.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f0은 0이야. 그지? 다음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가정해놓고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때도 a 값이 1 또는 3 나오지. 됐나? 그러면 여기서 a가 1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 a가 1이면 0도 되고 2도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하나만 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1은 안 되지. a가 1이면 동시에 되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아니면 3이야. 오케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면 이 fx의 식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가 3이라면 fx의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준 힌트가 뭐야? f3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누가 맞아? 위야 아래야? 아래지. 얘가 fx. 그럼 끝. 소영 이렇게 했어? 오케이. 좋네. 됐고, 넘겨서. 다음 페이지. x랑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의 인수 중에서 2개씩 나눠 가져야 되고 fx는 그대로 gx는 앞에 마이너스 갖다 붙이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f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 fx가 될 수 있는 식은 x 2개를 가져가거나 x 하나에 x 플러스 2를 가져가거나 x 하나에 x 마이너스 2를 가져가거나 x 하나도 없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가져갈 때 이렇게 4가지 경우지. 이 4가지 경우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건 누구야? 얘지. 얘도 되잖아. 왜 얘는 왜 안 해? 꼼꼼해야지. 자, 얘가 fx라면 gx는 나머지를 가져가니까 이거일 거고, 얘가 fx라면 gx는 이거겠지. 맞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를 적용시켰을 때 해당되는 게 맞는 거겠지. 이 경우냐, 이 경우냐를. 오케이? 해봐. 여기까지 했으면 다 온 거야. 정답 3번? 오케이.
다음 페이지. 서연아, 53번 그냥 할만한데? A 몇 나왔어? 잘했네. 그럼 A 좌표가 6,0이고 B 좌표가 몇 나와? 8,16. 됐고. 그럼 A, B의 기울기 구해야지. 평행이니까. A, B의 기울기 몇이야? 응? 왜 마이너스야? 8. 그러면 그 접선은 y는 8x 플러스 뭐 k든 b든 a든 둘 수 있겠지. 걔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6x랑 접하는 b값 구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할 거야. 어디가 문제일까? 서희는 58번 해보고. 그래서 일단 56번 너 어디까지 해봤어? 가에서 알게 된 게 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말은 맞는데 지금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줬잖아. 거기에 너무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 서희도 그렇게 했어? 서희도 56번 풀 때 문제에서 준 fx 식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갔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저 가를 이용할 때 써먹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아? 서연아, 너 fx 문제에서 준 f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를 어떻게 이용했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은요? 마이너스 8이 어디서 나왔어? 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음, 그런 다음엔? 나 조건으로 f2x 플러스 1 만들어서 거기서 근각에서 관계했고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다.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fx를 주어진 거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그 주어진 식에서는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이구나 그것만 갖고 fx가 y는 마이너스 2에 접한다는 건 아래로 볼록인 애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한다는 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그냥 내 맘대로 fx식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저렇게 나와있다고 매여있지 말고 그냥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x의 개수가 a인 거고 상수항이 b인 거잖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럼 fx가 이렇게 생겨났잖아. 왜 만들었겠어? 나에다 집어넣으려고. f 2x 플러스 1 만들자. 뭐 하면 돼? 넣으면 되지. 뭐 하냐? 근데 얘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 청구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 얘를 이렇게 상수항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항 3개짜리 말고 상 2개짜리라고 보면 이거 아닌가? 정리하면? 그래서 됐어?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뭐야? k-1이지. 얘가 마이너스 4래. k가 마이너스 3이구나. fx 완성. 전개하면
얘가 A네, 얘가 B네. 끝. 이해됨? 서현처럼 해도 돼. 틀린 거 절대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A가 6이고 B가 7이니까 문제는 뭐야? 마이너스 6부터 7까지 범위에서 요 fx의 최대 최소값 구하시오지? 끝났네.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x가 7일 때 최대값,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x가 7일 때 최대값 98. 그래서 걔네 둘을 더하면 정답 96. 됐지? 이해돼? 57번 해봤어? 있어요? 에이, 좀 해봐야지. 내가 도와주면서 푸는 거 물론 할 일 많고 바쁘겠지만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 봐봐. 서연이 푼 거랑 좀 다르게 해볼게. 뭐 큰 차이는 없다만.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fx랑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랑 합쳤대. 그래서 이거를 풀었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이 2차식의 답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대. 그러면 얘는 잠시 잊어두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인 2차식 어떻게 생겨 먹었어? 그렇지. 최고 차인계수는 1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요거 쓱 넘겨주면 fx 플러스 ax 플러스 3은 얘지. 그럼 요거 전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a지. 그럼 얘가 얘인 거지. 근데 난 fx가 알고 싶잖아. 넘겨.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얘가 fx. 됐어? 이게 가를 이용한 식이야. 자, 이제 나로 가자. 자,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더했더니 8 나왔대. 그래서 이거 x가 몇일 때 최소? 지금 a가 음수지. 미안. x가 2일 때 최대지. 다음 x가 몇일 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그래서 2를 진짜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진짜 집어넣어. a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a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근데 얘네 둘을 더했더니 8 나왔다. 라고 해서 a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6인데 그 합이 8이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더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x 완성되네. 끝. 됐어? 수환이 58번 돼? 몇 번? 오. 수환아, 니네 이번 시험 2차함수만 나오면 좋겠다. 잘하네. 야, 이 책 쉬운 책 아니야. 몰입해서 고난도라니까? 뭔 책인지 알지? 몰입해서 고난도. 쉬운 책 아니야. 됐어? 응.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못 푸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못 풀만 해. 오케이? 그래서 66페이지까지 이거 마지막 문제 안 푸는 이유는 생각 좀 해보라고. 같이 풀면 좋겠지만 생각 좀 해서 막 이거 1%라고 써있으니까 와 진짜 못 푸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거까지는 없어. 쫄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 봤을 때 가에 있는 거 해석되잖아. 돼 안 돼? 66페이지
가에 있는 두 번째 줄 해석돼야 안 돼? 되잖아. 이거 뭐야? fx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gx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거지. 쉽잖아. 야, 근데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줬는데 f0이 0이고 g0도 0이래. 야, 그럼 fx, gx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최고 차이인 개수만 모를 뿐? 그지? 두 근 다 알잖아.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별게 없는 게 아니야. 되게 많이 배웠어. 근데 그거를 너희가 잘 써먹어야지. 쫄지 말고. 자, 숙제는 여기까지고 몇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어디 보자. 이제 67페이지 5번 같은 거 귀엽다, 그지? 안 해도 되지? 딱 봐도 보이잖아, 그지?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인수분해 너희가 만들어서 해야지. 보이지? 귀여운 문제고. 어디 보자. 뭐 해볼까? 여기는 뭐 쉬워서. 자,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 짓자. 71페이지 보자.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쉬워서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하면 돼. 자, 71페이지 28번. 요거 하나 해보자. 기억하려나? 자, 아까 내가 지나갔던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지만 만들면 할 수 있는 형태고, 얘는 죽어도 못하지. 왜? 상수항이 불분명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이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보자. 자, 당연히 치환을 할 거고. 자, 문제에서 모든 근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의 근은 누구야? x지. x가 실근이래. 그러면 t는 무슨 근이 나와야 될까? 더 정확히. 서연아, 넌 배웠잖아. x가 실수가 되려면 t는 뭐여야 될까? 정확히. 그래, 실수 맞겠지. 그렇지, 양수근이지. 왜냐? 예를 들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어. t의 값이 3이래. 그럼 치환 풀면 x제곱이 3이란 소리지. 뭐야? 실근이지. 근데 t를 풀었더니 t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치환 풀면 x제곱이 마이너스 2지. 뭐야? 허근이지. t의 값을 풀었더니 0 나왔어. 그럼 x제곱이 0이지. 뭐야? 유일한 중근이지. 중근이자 실근. 오케이? 그래서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x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보기차식 꼴이니까 t의 값은 양수근 또는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0 또는 양수근을 가질 조건을 따지면 되지. 그러면 뭐 따져야 돼? 첫 번째, 양수근이라는 건 0 또는 양수근이라는 건 여튼 실근이 있다는 소리고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거,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거. 요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양수근 또는 0이라는 얘기지. 물론 여기 등호까지 붙으면 좋겠고. 됐나? 판별식하면 따랐니? 맞는 말 통과. 됐고? 그래서 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k 값은 2분의 15 이상 20 이하여야 돼. 그럼 얘가 7.5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수는 8부터 20까지. 몇 개? 13개. 정답 3번.
몇 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기차식에서 근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t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t가 어떤 근이 나와야 되는지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꼭. 알겠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보기차식에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풀이법,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풀이법,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고, 그거 넘어서서 이제 요런 거. 얘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치? 얘랑 얘를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조작할 방법이 없는데, K 때문에. 그치? 이럴 때는 인수분해로 푸는 게 아니라 요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거고.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해봅시다. 그래도 너희는 순열과 조합은 안 해도 되니까 크게 봤을 때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요게 메인 단원이지. 이번 시험 범위는. 그지? 행렬은 아마 큰 뭔가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 알겠지? 그래서 이번 숙제로 2차 함수 잘 풀어오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부등식 하면 되고 이러면 이 책도 금방 끝날 거야. 오케이. 고생했다.